팩트에 근거해서 뉴스의 숨은 뜻까지 분석해드리는 와이타임스 국제정세 분석의 주북일입니다. 미국과의 관세 전쟁 속에서 중국의 체감 경기를 반영하는 차이신 서비스업 구매자 관리지수, 그리고 이걸 PMI라고 그러는데요. 7개월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이는 중국 경제의 어려움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신호로 중국 당국도 결국 올 것이 왔다는 그런 사인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에 중국은 그동안 입을 다물고 있었던 좀비 마약, 그러니까 펜타닐 협상을 미국에 제안하기로 하고 치안차르인 공안부장을 파견해서 미중 대화의 돌파구를 열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이 통했을까요? 미중 양국은 이번 주에 스위스에서 첫 공식 대화를 갖기로 했습니다. 와이타임스가 이 문제를 짚어봤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7일 무역 분쟁 속 중국의 서비스업 지수가 지난해 9월 이후 7개월 만에 최저치로 하락했다면서 전날 발표된 4월 차이신 서비스업 PMI는 50.7을 기록해서 전월보다 1.2포인트 하락했는데, 이는 지난달 서비스업 확장 속도가 둔화된 여파로 보인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PMI는 50을 넘으면 경기 확대, 그리고 50을 하회할 때는 경기 축소를 의미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캐피털 이코노믹스의 경제학자 황지춘은 차이신 서비스 PMI의 하락은 무역전쟁이 제조업 분야를 넘어서 중국 경제 활동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앞서 발표됐던 차이신의 4월 제조 PMI, 그러니까 서비스업이 아니고 제조 PMI의 경우에 전월보다 0.8포인트 하락한 50.4를 기록해서 지난 1월에 50.11의 최저 수준을 보였습니다. 결국 서비스업과 제조업 경기가 모두 하락을 하면서 같은 달 종합 PMI 지수는 전월보다 0.7포인트 하락한 51.1을 기록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차이신은 이 관세 인상으로 인한 무역 차질로 4월 일부 서비스 제공업체들이 타격을 입어서 전체 신규 사업 증가율이 28개월 만에 가장 저조했다, 그러면서 국내 기업의 생산, 경영 활동의 확장 속도가 둔화되고 있음을 나타낸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월저널도 무역 정책의 변화에 대한 우려가 감정의 부담을 주면서 서비스 제공업체의 기업 신뢰도가 2005년 11월 데이터 수집이 시작된 이래 두 번째로 낮은 수치로 떨어졌다라고 짚었습니다. 이런 경기 악화는 중국 내 부동산 위기 심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신문이 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강조하는 것이지만 중국 경제가 살아나려면 부동산 경기 회복이 최우선임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경기 자체가 회복될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고 더욱더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자유아시아 방송 RFA는 지난 3일 지난 4월에 기존 주택가격의 하락세가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분석가들은 이런 주택가격 하락은 거시경제 상황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미중 관세 무역 전쟁이 중국 부동산 시장의 악화를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RFA는 이어서 중국 지수연구원 CIA가 1일 발표한 중국 100대 도시의 신축 중고주택 매매 시장과 50대 도시의 임대 시장 조사 데이터에 따르면 4월 중국 100대 도시의 신축 주택 평균 가격은 전월 대비 0.14%, 전년 동기 대비 2.5%의 구주적 상승세를 보였지만 그것도 1선, 2선 도시에서만 그랬고 3선, 4선 도시의 신규 주택 가격은 전월 대비 0.11% 하락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RFA는 그러면서 4월 100개 도시의 기존 중고주택 평균 가격은 전월 대비 0.69%, 전년 동기 대비 7.23% 하락했으며 임대 수요도 둔화돼서 50개 도시의 평균 임대료는 전월 대비 0.32%, 전년 대비 3.40% 하락했다라고 짚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립정치대학 재무학과의 황지총 교수는 RFA하고의 인터뷰에서 중국 부동산 시장은 아직 조정의 시간이 필요하며 그렇게 빨리 안정되지는 않을 것이라 그러면서 특히 빈집과 미완성 건물이 많은데 이를 정리하는 데는 중국의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시사평론가 천폭홍도 RFA에 부동산 위기는 중국의 경기 침체와 외국 무역 수출이 연관되어 있는 문제라면서 4월 초에 미중 관세 무역 전쟁이 발발한 이후에 많은 중국 공장이 문을 닫고 주문은 감소하고 상품은 쌓이면서 중국 경제가 침체되고 기업은 임금을 지불할 수 없게 되었으며 직원들은 일자리를 잃었는데 이런 모든 요소가 합쳐져서 부동산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천폭공은 이어서 사실 신규 주택 구매 증가를 보여주는 중국 공식 자료를 신뢰할 수는 없지만 중고주택 가격 하락은 실제 상황일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사실 중국 부동산 시장은 오랫동안 혹독한 겨울을 겪고 있는데 관세전쟁과 무역전쟁이 그늘 아래 상황은 더욱 악화될 뿐이고 결코 나아지지 않을 것이며 현재로서는 부동산 경기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이 전혀 없다고 봐야 옳을 것이다. 이렇게 짚었습니다. 천폭홍은 중국은 지난 40년 동안 내수 시장이 부족했으며 부동산에 의존해 경제를 이끌어왔다고 지적하면서 부동산은 중국 사람들이 자신의 가치를 보존하는 수단 중 하나였는데 이렇게 주택시장은 침체되고 거리는 부진하며 어떤 곳에서는 가격이 엄청나게 떨어졌는데 이는 중산층에게 심각한 타격이 될 것이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결국 거시경제와 직결되어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이 무역전쟁과 관세전쟁은 중국 부동산 시장의 추가적인 붕괴를 더욱 심화시킬 뿐이며 회복의 조짐은 보이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천폭홍은 내다봤습니다. RFA는 수출, 소비, 투자는 중국 경제를 움직이는 세 마리의 말이다. 그러면서 중국의 소비는 부진의 늪에서 벗어날 줄 모르고 있다라고 짚었습니다. RFA에 이어서 중국 당국이 투자를 계속 진행시킬 수는 있지만 문제는 그 투자의 방향이 옳은 것인지에 대해서는 말들이 많다면서 현재 상황에서 그나마 중국 경제를 지탱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역밖에 없는데 미중 간 관세 전쟁이 지속된다면 중국 경제는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황지춘 교수는 관세 전쟁이 시작될 당시에 중국 국가주석 시진핑이 우호국들을 모으고 대미 수출 장애를 완화하기 위해서 동남아시아를 방문했지만 이 역시 어려움에 직면했다면서 미국처럼 중국 제품 수출을 흡수할 만큼 큰 시장을 찾는 건 쉽지 않은 데다가 시진핑 주석이 방문한 베트남,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등 국가들 역시 대미 수출 의존도가 매우 높은 지역이라는 점에서 시진핑의 의도는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짚었습니다. RFA는 최근 중국인들 사이에 장점인가 후진타오도 베이징의 교통체증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는데 시진핑이 드디어 그 문제를 해결했다는 말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면서 이는 중국인들이 돈을 쓰지 않다 보니 식당과 쇼핑몰들이 텅 비게 되었고 거리에는 사람도 없다 보니 베이징의 교통체증도 자연스럽게 해결되었다고 자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중국이 미국의 관세전쟁에 대해서 강경한 자세를 보이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미국과 대화의 길을 트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이 지난 3일 월스트리트저널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서 최근 들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치안차로인 왕샤오홍 공안부장 겸 당 중앙서기처 서기가 트럼프 행정부가 펜타닐 원료와 관련해 중국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지 문의하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초부터 강조했던 중국의 좀비 마약, 그러니까 펜타닐 문제를 미국과 협상 카드로 제시했다는 겁니다. 그동안 중국은 미국의 펜타닐 문제에 대해서 거짓 정보를 퍼뜨리고 중국을 비방하고 희생양으로 삼고 있다면서 미국이 펜타닐을 무역전쟁의 구실로 삼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마디로 펜타닐 문제는 중국과 관련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었는데 그 문제를 중국이 미국과 협의하겠다면서 고개를 숙인 겁니다. 미국에서는 펜타닐 과다 복용으로 2022년에만 약 11만 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산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순인 미국의 스팀센터 중국 프로그램 디렉터도 펜타닐 협상은 두 나라가 더 긍정적인 톤으로 무역 협상을 시작할 수 있는 쉐빙선이 될 수 있다면서 양쪽 모두 협상이 시작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홍콩의 성도일보도 지난 4일 월스트리트저널의 왕샤오홍 파견서를 일면 머리 기사에 게재하면서 이런 움직임은 중국이 펜타닐 문제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힌 첫 번째 사례라면서 관세 갈등을 완화하기 위한 협상의 대문을 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그러자 미국의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겨울 쇼핑 시즌에 앞서 무역협정이 타결될 수 있다고 말한 후 지금 중국 공장들이 문을 닫고 있는데 연말 연시 시즌이 다가오고 있음에도 만약 주문이 들어오지 않으면 중국에 치명적일 수 있다. 그러면서 연내 협상 타결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이런 대화 타진 의사가 오고 가더니 결국 이번 주에 미국과 중국이 스위스에서 만나서 관세 전쟁과 관련된 공식 대화를 나누기로 했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현지 시간 6일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이 오는 8일 스위스를 방문할 계획이고 스위스에 있는 동안에 경제 현안을 담당하는 중국 측 수석 대표를 만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여기서 언급된 중국 측 수석 대표는 중국의 경제 실세로 불리는 허리펑 국무원 부총리를 가리킵니다. 중국은 이 허 부총리를 중미 경제무역 선도인으로 지칭합니다. 미국도 그동안 중국의 관세전쟁 관련 대화를 할 수 있는 인물로 허리펑을 지목해 왔습니다. 한편 중국 협상 대표로 나설 왕서원 상무부 부부장 겸 무역 담판 대표를 이례적으로 한직으로 자천시켜서 그 배경이 주목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무역 담판 대표로 리청강 세계무역기구 그러니까 WTO 중국 대표를 임명했습니다. 요직인 무역 담판 대표는 상무부장으로 영전할 수 있는 핵심 요직인데 왕서원이 승진은커녕 사실상 좌천됐다는 것은 아마도 미중 간 갈등을 불러오는데 그의 실수가 컸다라고 본 것이 아닌가 하는 추정도 나옵니다. 어찌됐건 중국은 미국과 대화를 할 수 있는 길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있고 본격적 대화를 할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봐야 할 겁니다. 와이타임스 국제정세 분석의 주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